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독립을 선언했고 이에 스페인 중앙정부는 자치의회 해산을 전명했습니다. 카탈루냐가 제2의 코소보가 될 수 없는 이유, 포털이 처음으로 메인에 띄운 관련 기사의 제목입니다. 코소보는 대량 학살을 경험했지만 카탈루냐는 민주적 권리를 누린 경우라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대량 학살 정도를 겪지 않으면 독립할 생각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죠. 독립선언의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천부인권이 있듯이 그들 스스로에게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선언을 외부에서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 다음 따를 뿐이죠. 그리고 그 인정 여부는 철저히 강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 온 게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코소보는 학살을 당해서 독립이 인정된 게 아니라 러시아의 세르비아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그래서 코소보 독립을 러시아 중국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죠. 대량 학살을 겪는다고 독립이 보장됐으면 독가스 인종청소를 경험한 쿠르드는 진작에 독립을 했어야 합니다. 약소민족들이 최근 선언한 독립들 아마 대부분 실패하겠죠. 그래도 그 독립을 심정적으로라도 응원하는 게 우리 이익을 해치지도 않는데 우리 같은 식민 역사를 가진 사람들로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겁니다만 왜 우리 언론은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생각한다. 서구 강대국의 시선으로 바라본 분석만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는 이런 뉴스가 참 관심이 많은데 올해 어떠십니까?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괜찮으신가요? 졸립니다. 네, 매우. 저는 이런 뉴스, 국제 독립 뉴스라든가 분쟁 뉴스가 관심이 많은데 이런 뉴스를 전하는 보도를 볼 때마다 참 이상해요. 저는 왜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특히 서구 강대국의 시선만으로 이런 사안을 보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 카탈루냐는 스페인 영토 주권을 얘기하거든요. 영토 주권. 스페인, 국경은 절대적이다. 영토는 절대적이다. 그런데 미국도 그걸 지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소보 때는 미국은 세르비아의 영토 주권보다는 코소보의 민족 자결을 응원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정반대죠, 지금하고는. 지금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해야지, 미국이. 예. 그러니까 지금 코소보가 인종청소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유럽의 누군가가 얘기했더니 우리 기사가 됐는데 인종청소를 당하는 소수민족은 많아요. 오히려 쿠르드 같이 인종청소를 가장 많이 당했는데 가장 많이 배신을 당한 게 쿠르드잖아요, 미국한테. 예. 네,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사실은 실제로는 이게 이제 세르비아 동맹국이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미국은 코소보를 지지한 거고 정반대도 있어요. 크림 반도 때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정확하게 반대로 행동합니다. 예. 크림 반도 쪽에 러시아계가 독립하려고 할 때는 러시아는 또 민족 자결을 지지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영토 주권,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 지지한다고 하고, 왜냐하면은 흑해 부동항을 누가 차지하냐를 가지고 싸운 거니까. 국제법상 무슨 대단한 원칙이 있는 것처럼 기사는 쓰는데 다 개뻥이에요. 강대들 자기들 마음대로 그때 자기들이 유리하면 지지하고 불리하면 반대하고 그러는 거죠. 강대국들은 자기 시선이 있잖아요.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예. 우리 언론들도 우리만의 시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뉴스 전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도 똑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소위 7인회를 꾸렸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나왔는데요.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7인회가 검찰의 댓글 수사를 대비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주요 정치 공작을 해왔다라는 건데요. 이 7인회 멤버에는 어제 검찰에 출석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7인회 같은 걸 좋아하나 봐요. 박근혜와 7인회도 예전에 나왔던 얘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도 본인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 7명을 꾸려와서 주요 사안을 결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네, 파견된 검찰 공무원 2명까지 포함해서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령 출신도 있고 육사 출신도 있고요. 국정원의 컨트롤 타워였던 거네요. 유행인가 봅니다. 유행. 예, 박근혜 7인회도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초기에 도대체 누가 첫 번째 담화에서 사과를 바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는가, 결정했는가 그 얘기 때 등장을 한번 했었죠.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사실은 정치적 자살행위인데 JTBC 태블릿 보도 직후에 그렇죠. 바로 다음 날. 네, 바로 다음 날에 인정했는데 그때 인정 안 했으면은 여기까지 못 왔다고 보는데 저는 누가 그 결정을 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으로 스스로 결정했을 리는 없을 거고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예. 어쨌든 남재준 국정원장도 유사한 7인회 조직을 갖고 있었다. 근데 특히 이제 국정원 출신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검찰 출신들을 현재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현직입니다. 게다가 현직 검찰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7인회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밝혀진 거고요. 관련 뉴스가 많아요 여기에 그죠? 예, 이들 국정원 파견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국정원의 변호인 노릇도 했다라는 건데요. 조직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건데, 최근에 검찰이 이와 관련된 대응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 보면요, 당시에 파견된 검사들이 국정원의 의견서를 써주면서까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면서 깊이 관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신이 어디 소속인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 거죠. 사실 검찰 출신으로서 윤석열 검사나 혹은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속했던 조직의 선배 수장들이 막 당하는데도 상관없는 거죠. 예. 상관없이 그냥 국정원에 가면 또 그 국정원에 충성하는 겁니다. 네, 오히려 자신의 출신 조직인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 건데요.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출세를 하고 싶었겠죠. 예. 그래서 국정원에서 댓글 수사를 하는 검찰을 가장 방해한 자들은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네, 어제 JTBC가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 보도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을 때 이와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지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해당 검사들이요. 네, 증인도 코칭을 한 거죠. 국정원 직원들을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때 당시 재판에 출석해서 그런 증언들을 쭉 했는데 나는 모른다. 종북 세력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랬다 했는데 최근에 다시 검찰 수사를 그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새로운 혐의 사실에 나왔으니까 받고 있는데 그때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다고. 네, 다 실토한 거죠 이제. 실토하고 있습니다. 예, 실토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거짓말을 시킨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따져 들어가 봤더니 국정원 내에 파견 갔던 검찰 출신들이었다. 예. 네. 그런 검사들이었으니까 국정원을 파견시켰겠죠, 또. 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을 비롯해서 7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주말 동안에는 이재영 검사와 서천호 전 차장, 장 전 지검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현재는 전보 조치돼가지고요. 부산지검장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검찰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검찰 내에서 검찰 출신들이나 지검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지검장 정도로 수사할 때 반발이 있거나 또는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없어요. 예, 없는 것이 검찰 내에서도 동정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검찰이 수사하는데 검찰을 수사를 방해하려고 가짜 세트를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예.
세트로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가짜 서류를 잔뜩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를 압수수색하도록 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일을 결정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이제 뭐 증언을 코칭하고 하는 게 다 검찰 출신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관련 뉴스가 쭉 많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구속됐다. 또는 수사받고 있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 저도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도대체 누가 구속됐다는 건지. 예. 댓글 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 출신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이제 관련 뉴스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주말에. 네. 자, 다음은요. 네, 2008년 이건희 삼성회장이 차명 계좌에 숨겨둔 4조 4천억 원대 돈이 있었다라는 바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차명 계좌에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금융당국의 판단이 그랬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이 드러나자 최근에 9년 만에 금융위원회가 차명 계좌에 대한 유권 해석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주요 인사들은 뭐 바뀌지 않았다고 해요. 정권이 바뀐 거죠. 예. 정권이 그렇죠. 바뀐 유권 해석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렇게 정권이 바뀐 것이고요.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 단위는 아니고 그죠? 예. 1,000억 단위 정도. 실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박용진 의원님. 예, 박용진 의원님 주장에 의하면 예, 계산을 또 저희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2조 이상 과징금까지 하면 2조 이상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또 해줬으니까 이렇게 되면 1,000억대 네.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2조에서. 네, 그렇죠. 이자와 배당 소득세. 예. 예, 이자 배당 소득만을 부과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한 번 더 나오겠네요. 왜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냐. 과징금을 부과하면 실제로 총 4조 얼마가 남겨 있었는데 거의 다 돈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90%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나오기 때문에요. 이 문제 다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실제 얼마나 부과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깜빡 잊었는데 원세훈 아까 댓글 이야기할 때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은 불법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관련된 소식이 또 주말 동안 전해져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댓글 공작 등 혐의로 구속된 유성욱 전 심리전단장의 발언입니다. 자신이 수감되기 전에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이를 경향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폭로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적법 범위 내에서 일할 것 같으면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국정원은 법을 초월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다른 국가와 첩보 전쟁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댓글 다는데 이걸 적용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자국민 대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아예 지시했다라는 거죠. 이건 뭐 그럴 법한데 제가 폭로한 장문에 글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 원세훈 원장이 재임 기간 중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이버 업무에 매달렸다 이런 기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썼잖아요. 다음 아고라를 잡아야 된다느니. 근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원세훈 원장의 사이버 업무에 매달린 이유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이에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내려와서 여기저기 댓글 달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이건 제가 이명박 정권 초기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초기에. 대통령이 무슨 행정관 자리에 와가지고 등 뒤에 서가지고 여기 기사에 댓글 달라고 했을까 싶은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그때부터 본인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 대단히 민감했다. 댓글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원세훈 원장의 집착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착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뜻대로 안 되자 결국은 국정원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초반에는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들, 청와대 내에서 일부 행정관들이 그런 댓글 작업을 하다가 규모가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로 그렇게 조직이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커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어쨌든 임기 초기에 행정관 근무하는 데 내려와서 PCD에 서서 그 일을 당했다는 사람으로부터 저는 건네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 그렇다면 이제 원전 원장이 입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진술만 남아 있는 겁니다. 글쎄요. 자신이 형을 살고 나서 그 다음 삶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달려있겠죠. 예. 이미 형은 확정됐으니까요. 네, 뭐 자. 아직 2심이긴 한데요. 사실상 확정입니다. 하나, 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가 있나요? 또 다스와 관련된 비자금 조성 의혹 문건이 나왔습니다. 2008년에 차명으로 보이는 10여 개의 개인 계좌에서 다스로 120억 원이 옮겨졌다라는 JTBC 보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 내용 전문가들이 두 분 있어요. 조진우 기자하고 안하곤 총장이. JTBC가 급하게 아침부터 단독을 한 내용이죠. 예. 간단하게 정리하면 2008년에 개인 명의의 계좌 43개가 다스로 옮겨졌다 이런 내용인데 이 문건 자체가 주진우 기자가 사실은 들고 나왔던 문건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예. 네, 분홍 보따리에 쌓여져 있던 그 문건이죠. 네, 이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 하나 아직 2분여 남았네요. 2개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정감사 보이콧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국정감사에는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어제 밝힌 바인데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연일 과거사의 일탈 행위를 찾아내고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따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이대로 국감 끝까지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마지막 정보위에는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겠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당은 방통위원, 본인들이 지명했던 방통위원이 임기 이전에, 사퇴하는데, 예. 그 2명의 지명권을 여당에서 행사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감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면, 자신들이 여당 시절에 6명을 임명하거든요. 예, 6명 임명했는데 지금은, 야당이 되면 이제 3명으로 줄잖아요. 심지어 야당도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와 다른데요, 처지가요. 예, 야당이 되면 이제 줄어드는데 숫자가 그걸 인정할 수 없어서, 예, 자신들이 한번 임명했던 사람들이 보궐이 되면 그 사람들을 자기가 야당이 됐더라도 계속 지명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제 보이콧을 하는데 이 논리대로면 6명을 여당일 때 지명했어요. 자신들이 야당이 됐어요. 이제 3명으로 줄어야 되는데, 임기 직전에 다 사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6명을 지명할 수 있어요. 이런 논리대로면. 왜냐하면 임기 전에 6명은 자유한국당에 배정됐다는 주장이거든요. 야당이냐 여당이냐 아니가. 놀라운 아니라.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논리대로면 여당 상관없이 자유한국당은 항상 6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기 직전에 사퇴시키고 계속 보호시키면 되죠. 연속해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국감 보이콧을 했는데 큰 반향이 없자, 예. 막판에는 참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마침 국정국감입니다. 뭐 있나요 또? 예, 하나 더 소식 전해드리면요. 네. 예,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등 당내 통합파 의원들이 어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1일에 개최 예정인 의원총회를 전후로 해서 탈당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도 탈당. 이게 아니라 한 번에 움직이려고 하는 거군요. 네, 11월 3일에는 또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출당 관련된 최고위원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분수령이 될 자리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녹취록이 어떻게 되느냐. 이영주 의원의. 그게 또 중요한 관건이겠죠. 원래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이 대결할 때 처음에 녹취록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으로, 예. 그 녹취록의 내용을 각자 자기가 유리한 방식대로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었는데 이용주 의원이 등장하면서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이용주 의원은 홍준표 대표는 그 재판 시작되기 전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서청원 의원 사람인데 나한테 그러냐라고 항의했다고 하고. 네, 자제시키라고 전화했다라는 취지죠. 서청원 의원은 자신에게 청착했다고. 그건 뭐 같은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등장해서 했던 말은 두 사람이 그동안 다퉜던 내용과는 다르고 사실이라고 하면 다르고 1심이 끝난 후에 돈을 전달한 사람의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라는 게 이용주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한 또 녹취록이 있다는 취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실제로 있다면 그 녹취록이 개뻥이냐 아니냐 여러 번 나오네요. 개뻥.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이런 녹취록이 있다는 공방이 뭔가 결정적으로 끝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녹취록이 있다고 막 하다가 흐지부지 사라지거나 녹취록을 들어봤더니 별거 아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다른 당의 의원인데 녹취록이 있다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고 서청원 의원이 이제 두 말 더 이상 할 수 없이 출당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내용이 이용주 의원이 주장했던 것과 다르면 이용주 의원도 굉장한 타격을 또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녹취록이 이 주장 들으면 두 개에 해당되는 건데. 예. 네, 아직은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사이의 설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만사 올렸습니다.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적폐청산이라 하는 미명 아래 새로이 만들어지는 적폐. 저는 이것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하고 의욕만을 가지고 전 대통령한테 정치적 망신을 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치졸한 정치 보복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우, 알았나? 알아들었나? 알아묻냐고. 응? 전직 대통령 이러면 놀려묻고 조롱하고 이거 뭔 써? 응? 진우, 니도 이제 얼라 아니잖아. 어른이라고 어른. 그거 하면 니 나이값을 해야지. 응? 니 이만큼 얘기했는 자꾸 이카면 자꾸 이래 분탕질 하면 천벌 받아. 천벌. 응? 니 천벌 받아봤나? 천벌 그거 응? 억수로 아파. 천벌 억수로 아파. 자, 주진우 기자, 안원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랫동안 이미 2달 이상 거의 3개월째 진행하게 된 이 코너. 저희가 처음 이 다스 얘기를 꺼냈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놈의 구조부터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BBK 10년 전이 아니죠.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 땅이 있었다 이게부터 해가지고 참 복잡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전체 그림은 이해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JTBC가 다스 관련 특종을 굉장히 아침 이른 시간에 급히 내놨어요. 비자금을 찾았다.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찾았다. 예, 비자금 계좌라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2달 전에 다뤘던 문서 이야기 같은데. 안원구 청장님 아닙니까? 예, 지금 이쯤에서 제가 좀 고백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주진우 기자가 찾은 문건 속에 그 비자금으로 보이는 명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하도 아무도 안 받길래 제가 그 JTBC에 그걸 줬어요, 사실은. 주진우 기자한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 말은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은.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JTBC가 아주 제대로 그 기사, 그 문서의 의미를 저희는 읽고 지나갔었거든요. 뭐냐면, 이건 김재정 씨, 차명 계좌, 김재정 씨 이름 하에 관리되는 차명 계좌로 의심된다. 이것이 결국 비자금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아주 짧은 코멘트만 하고 넘어갔어요. 예. 예, 그랬는데, 여기서 JTBC는 뭐랑 매치를 시켰냐면, 이거는 JTBC의 공입니다. 공인지 실수인지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2008년에 이제 정호영 특검이 있었습니다. 정호영 특검이 도곡동 땅에 소위 말해서 BBK 특검이었죠. 예, BBK 특검. 덮어주기 특검이었죠. 예. 그 특검 때 실제로 다스의 차명 계좌로 약 120억 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거를 찾고도 덮어버렸다. 이런 얘기 저희 방송에서 몇 번 했는데 액수가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JTBC는 소위 이제 정호영 특검이 덮었다고는 120억 대 비자금의 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고. 예.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안홍구청장의 공이 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정호영 특검이 찾은 그 비자금은 네. 그때 당시 사장 김성우라는 사장이 그 권안무개 전무랑 해서 관리하던 따로 MB는 모르던 자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MB는 모르던 비자금을 찾아서 MB 쪽 다스한테 돌려준 게 그때 100억 원대 그 자금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르던 비자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으로 했겠죠. 자, 아니요. 2007년까지는 네. 다스는 이명박의 회사고 이명박이 수시로 돈을 찾아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산화를 시키면 안 돼서 수기로 장부를 만들었어요. 수기로. 그래서 장부를 만들고 돈을 계속 빼갔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빼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워낙 그렇게 장부도 제대로 안 되고 전산화도 안 됐으니까 이거 빼먹기 좋지 않습니까?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잘못이 없죠. 그 비자금에 대해서 몰랐다면. 자, 100몇억에 대해서는 없는데 그것만 비자금이냐?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이번에 나왔던 그거는 이것 말고 또 다른 비자금이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정호영 특검이 찾았던 120억 그 비자금은 그러니까 MB는 모르고 그 임직원들이 해먹다가 걸린 돈이었어요. 라고 지금 주진우 기자는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자금들을 다스로 옮겼는데. 그 자금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런.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르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대통령 되기 전에.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혼자 진도 나가지 말고. 자. 지난번에 저희가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당선자 시절에 안가에서 이동영이라는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이 와서 사장을 잘라라 말라 이렇게 해서 안가에 왔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잠깐만 혼자 막 진동하는데 한 달 전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된 이후로도 다스의 인사와 관련해서 직접 지시를 안가에서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지금 혼자 막 진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인사와 그 비자금 얘기였는데 비자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다스의 비자금은 너무나 많아서 그 120원 그 특검이 발견했던 120억 덩어리는 다른 덩어리고요. 이게 원장이 여기에요. 연필로 이렇게 메모하고 했던 원장인데. 그럼 그건 내한테 준 거 아닌데? 그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또 새롭게 나왔어요.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그때 당시에. 또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 있어. 비자금이 여러 갈래가 있었네요. 자, 그러니까 비자금이 여러 갈래가 있고. 아니, 이런 회의는 밖에서 다 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야지. 아니, 지금 여기 비자금 덩어리는 여러 덩어리가 있고 120억은 다른 겁니다. 비자금이. 잠깐만. 정리를 다시 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가면. 자, 저희가 2달 전쯤에 김재정 씨는 다스의 소유주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처남입니다. 근데 사망을 하죠. 사망을 해서, 사망을 했을 때, 김재정 씨와 몇몇의 차명으로 관리되던 계좌가 40개 이상 있었어요. 예. 그 계좌에서 약 120억이 회사로 들어갑니다. 다스 회사로. 그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2달 전쯤에 김재정 씨 관리하에 있던 차명이 사망을 하자 아마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근데 JTBC가 이 문서를 2008년에 정호영 특검이 120억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요게 요 돈이구나. 라고 추정된다고 보도를 했어요. 했으나 제가 설명 좀 주진우 기자의 주장은 그 돈은 그 돈대로 따로 있고. 예.
더 좋은 뉴스죠. 네. 또 있다니까. 아니 그렇죠. 비자금이 많이 있었어요. 비자금 그 돈은 그 돈대로 100억대 따로 있고. 100억대 덩어리는 여러 덩어리가 있었어요. 제가 비자금을 하나만 공개할게요. 저한테 기자들이 취재하기 좀 버겁고 어렵고 그러면 안원구청장한테 가시면 아까 단독도 막 주시니까 그러니까 자, 가면 됩니다. 다른 비자금 공개할게요. 여러 비자금 덩어리가 있어요. 100억짜리. 자, 2007년도에 그 대선 직전에 다스 실소유주 논란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특검 전에. 그때 그래서 자금을 자꾸 정리하게 되는데 백억대, 수십억대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120억은 또 다른 덩어리고 100억짜리 비자금 하나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경주 외환은행 그 지점에서 문 닫기 30분 전이었어요. 그때 김진 사장 아시죠? 예, 알죠. 김진 사장 이영배라는 사람은 또 다른 다스의 차명회사 금강이라는 데 대표예요. 이 사람이 가서 100억짜리 수표를 한 장 찾았어요. 2007년 며칠 날? 2007년도에 예. 며칠 날인지는 몰라 나도. 경주 외환은행 지점에서 100억짜리 수표를 사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가 와서 100억짜리 수표를 하나 찾았다. 수표를 하나 찾아가서 MB한테 갖다 줬답니다. MB한테 갖다 줬다. 네, 그때가 언제쯤이었냐면 라고 이 누군가가 지금 제보를 한 제보했어요. 거죠? 그 뉴스를 보고 그 내부자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그런데 2007년이 아니라 BBK 특검이 끝나갈 때니까 2008년 초죠. 예. 2008년 초였고 꼬리볶음탕을 먹기 2, 3일 전이었다고요. 구체적인 날짜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볶음탕을 먹기 2, 3일 그건 전. 2008년 그 2월 달이죠. 네. 그 담당 직원은 아직도 다스에서 격리 직원으로 있는데 이 100억을 찾고 이 관여했던 사람은 조땡땡입니다. 조땡땡. 그렇습니다. 이건 또 다른 비자금입니다. 다스의 비자금입니다. 100억짜리입니다. 그 이건 비자금 심플한 거. 세 가지 종류가 일단 오늘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2달 전쯤에 저희가 김대중 씨 사망 이후에 계좌와 번호가 쭉 나온 게 있거든요. 예. 그게 120억대였어요. 그리고 2008년 정호영 특검 때 비자금을 찾았는데 회사에서 덮어버렸다고 하는 비자금이 있습니다. 그 비자금과 김재정 씨 비자금이라고 추정되는 내용이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이제 주진우 기자는 주장하고 있고 JTBC에서는 아니 JTBC 몰라 이거 그거 모른다. JTBC는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예, 자, 그렇게 추정을 한 것이고 본 자료는 예. 어떤 자료냐 하면 그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그래 명의로 있는 자금을 다스로 넘긴 자료죠. 다스로 옮긴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우리가 이야기냐면 설명한 게 맞아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회의 중입니다. 지금 이 돈은 무슨 돈인가? 그 자금들은 이제 정호영 특검이 지금 추정해 보면 정호영 특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아마 이제 있다고 해서 그거를 현실화 시켜서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추정했어요.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럴 비자금 수도 덩어리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른 덩어리가 하나 있죠. 한 덩어리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호영 특검이 비자금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두 분만 알아들으면 뭐해요. 정치 두 분이 회의는 밖에서 하고 방송 내용을 해야 되는데 두 분은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봤느냐. 정호영 특검이 120억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비자금이 아니라고 예.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재정 씨 차명 중에 120억대를 이렇게 두드려 맞춰가지고 그걸 해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 기자가 준 제가 이 자료는 네. 그 자료가 아니죠. 그 자료가 아닙니다. 다른 자료예요. 예, 다른 비자금 정보. 그러니까 기자들 오시면 내가 다 드릴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잠깐만. 비자금 하나 더 공개하자고. 잠깐만, 비자금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지금 거론이 됐고요. 다른 덩어리 또 줄게. 자, 네 번째 덩어리가 나오려고 합니다. 네 번째 덩어리입니다. 강남 교보생명. 강남 교보생명. 옛날에 제일생명 사거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교보생명 지점에서 이병모. 이 사람은 청계재단을 할 때 나오는데 지금도 청계재단이 있죠. 재단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김백준 씨와 함께 그 이명박의 그 자금 관리원이고 집사하고 건물 관리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돈을 찾아다가 다시 이명박한테 입금시킵니다. 돈을 얼마를 찾았어요? 여기는 수십억 된 것 같습니다. 수십억대. 자, 몇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가 별개의 덩어리인데 그때 특검이 그 BBK 특검 때 이 비자금을 검사들이 다 파악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지금 얘기한 경주 외환은행 지점에서
문 닫기 30분 전에 김진 사장하고 이영배 대표가 100억 수표를 찾아가지고 전달했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돈이 있다는 거를 그 검찰이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그 클리어 되니까 꼬리곰탕 먹기 며칠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다 털어주지 않습니까? 털어주니까 자신 있게 그냥 돈을 찾아가지고 그냥 갔죠. 이것도 털어주기로 결정돼 있으니까. 자, 근데 검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그때 검사들이 파악한 비자금이 200억이 넘었어요. 100억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호영 당시 특검이 당시 파악한 금액도 100억대가 아니라 200억대였다. 훨씬 넘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때 이상은이 조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삼성 VIP실, 삼성병원 19층 VIP실에 숨어서. 누가? 이상은이요. 이상은 회장이. 지금 현재 다스 회장입니다. 네. 예. 회장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거기 글로 가서 그냥 병원에 있었는데 검사들이 와가지고 비자금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물었어요. 근데 나중엔 다 덮어졌죠. 근데 특검의 결과는 어쨌든 다 덮어진 걸로. 다 덮어졌습니다. 네. 근데 특검에서 이미 200억이 넘는 수많은 비자금 계좌와 비자금 덩어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 덮어졌습니다. 100억대가 아니라 200억대였는데 덮어졌다. 네. 그러면은 또 JTBC가 보도한 것과 또 다른 또 관점인 거죠. 또 달라진 게 있네요. 여하간 JTBC는 JTBC 관점이 안원구청장 관점이니까 그 서류를 분석하고 그런데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성격이 아예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JTBC의 관점이 자연스러운 관점이긴 합니다. 시기가 맞기 때문에 예. 120억대가 있었다고 정호영 특검이 발견했는데 덮었다고는 최근에 보도가 됐잖아요. 네. 예. 그 금액과 이 금액이 대충 거의 비슷하기 예, 때문에 거의 맞는데 예. 거의 맞아서 그래서 다스에서 해외에 있는 계좌들을 가지고 120억을 만들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때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대 비자금이 나왔다는 거 한 것은 MB 몰래 딴 주머니 찬 다스의 임직원들에 대한 임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비자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비자금 덩어리였던 거죠. 자, 비자금 덩어리가 여러 개 나왔고 심상정 의원도 사실은 JTBC가 보도한 그 내용이 정호영 특검이 덮은 그 비자금이 아니냐. 왜냐하면 규모가 120대거든요. 시기가 맞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지금 주진우 기자의 주장으로는 120억 이게 특검이 덮은 거여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밝혀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별게 더 있으면 더 좋죠. 또 나온 거니까. 아니 그게 또 다른 덩어리. 또 다른 덩어리가 있다. 그때 100억은 소위 이제 그 다스 내부에서 해먹은 비자금이고 그거 외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받아갔던 것들이 몇몇이 네. 있다. 네. 특정 외환은행과 그다음에 특정은행과 교보생명 지점에서 등등. 이건 정확한 내용은 이제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에서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덩어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차근차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JTBC가 나오는 바람에 한꺼번에. 당시에 2007년도에까지는 다스에서는 헷갈리는 그런 큰 회사에서 뭐 장부가 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로 써가지고 이렇게 갖다 두는. 다음 주에 제가 수기 장부를 하나 이렇게 샘플을 가져올게요. 장부에서 찾아와서. 그런데 다 어디서 가져오나 몰라요. 2008년도에 그 특검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양산 폐기물 업체에 1톤 차 분량 3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폐기했어요. 근데 폐기했던 그 직원이 또 보낸 또 편지를 하나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2007년 10월에서 11월에 MB가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BBK 주가 조작 사건과 다스 실소유주 사건들로 검찰 조사가 있었는데 자료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스에서는 모든 서류를 모든 장부를 태웠대요. 근데 어떻게 찾나 이제 다 태워가지고. 회사에서는 그 도저히 다 태우기가 어려우니까 1톤 트럭 세대 분량으로 회사 관련 서류를 부산 관련
양산국도변 고물상에 옮겨가지고 파쇄해가지고 처분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권 부장, 권 전무, 문 부장, 손대리 협의하에 자료를 옮기고 폐기하였는데 그때 자료 중에는 공문 형식으로 된 BBK 관련 자료와 돈을 주고받는 영문 서류가 있었고요. 맨 마지막에 이 서류에는 MB의 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다스의 내부 문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인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폐기했다는 거는 이제 지금은 입증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관련자들의 진술 정도만 폐기한 남은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또 신빙성은 있죠. 그 JTBC에서 보도한 그 자료를 보면 예. 개인 명의에서 다스 명의로 갔기 때문에 예. 그 자금의 원천을 따라가 보면 예. 금방 이게 어떤 자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폐기해도 그건 명백하게 지금 계좌번호까지 다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보통의 비자금은 회사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비자금은 밖에서 김재정 씨 사망하자 밖에 개인 명의로 있던 게 회사로 들어와요. 예. 이상한 흐름이에요, 굉장히. 그것도 비자금으로 이렇게 물론 비자금이죠. 그렇죠. 예, 빼돌린 정상적이지 않은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명의로 돼 있던 걸 다스로 옮겼기 때문에 비자금이- 금융실명법도 위반이죠, 그 당시에. 네. 비자금이 많으니까 참 좋네요. 자꾸 네. 자꾸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야기거리도 많고. 그러면 당시 BBK를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 소속의 혹은 BBK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난 지금 현직에 거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수사하면 됩니다. 뭐 압수수색 하지도 않고 옛날에 있었던 걸 캐비넷에서 꺼내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다시 BBK가 수면에 올라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겠죠.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분들은 BBK 수사가 제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몰라도 최소한 주장은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잘 됐다. 예. 그러니까 일단 수사가 어려워요. 일단 이 BBK와 다스의 진실이 밝혀지려면 이 검사들의 양심 고백, 국정원에서 검사들이 진실을 막았던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막았는지 제 사건에서 사실 좀 알 수 있어요. 당시 BBK 수사의 정점에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김기동 검사 많이 거론되는 분들이죠. 네. 이 김기동 검사하고는 주진우 기자도 안홍구 청장님도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원고 피고 관계였어요. 네. 이 사람들이 저를 다 고소해가지고요. 전 제 수사를 해서 저를 구속시킨 사람이죠. 이미 김기동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 당시에 BBK 했던 분인데. 저를 한 번도 조사도 하지 않고 한 번도 나오라고 이야기도 없이 원래 바로 최순실 비자금 찾으려고 등장하신 출연을 시작하신 분인데 하다 보니 이렇게 BBK로도 다 연결돼 자, 있어요. 예. 연결됩니다. 그 당시 BBK 수사검사들이 최재경, 김기동, 김우곤, 장영섭, 배종혁, 최성원, 박철웅, 박광배, 김양수, 김영석 다 지금 굉장히 좋은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기동 검사하고는 인연이 특별하시다고. 그렇습니다. 네. 국세청에서 저를 청부 수사를 시켰고요. 그 당시에 이현동 당시 차장이 서울지검장인 노황균 씨한테 찾아갔다는 이례적으로 갔다. 근데 그때 제 수사를 시키기 위해서 같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수사를 한 사람이 김기동 씨인데 김기동 씨한테 그 당시 최재경 씨가 김기동 씨한테 이 BBK 다시 수면으로 떠올린다. 안홍구를 수사하지 마라라고 했다는 것을 내가 조선일보 간부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일화가 서론이 길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일화가? 이제 김기동 씨가 수사를 김기동이 담당 검사였는데 예. 김기동이 검사하려고 했더니 최재경 전 검사가 최재경 씨가 안홍구 수사하지 마라. BBK 다시 떠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렸다고요? 그렇죠. 말렸다는 것을 이제 조선일보 들었다. 간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분들이 수사를 하게 되면 BBK가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구속되셨고요. 자, 김기동 검사는 1년만 갔다 오셨고 그래서. 네, 예. 네. 김기동 검사는? 네, 김기동 검사는 김경준한테 자기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형량을 네가 이명박을 빼주면 형량을 그런 딜이 줄여줄게. 있었다는 주장을 김영준 씨가 했죠. 메모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기동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방산 비리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오는데, 지난번에 140억이 다스로 갈 때, 그 당시에 김경준 씨가, 에리카 누나가 언제 금방 들어갈 테니까 잘 봐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김기동. 그렇죠. 예. 주진희 기자, 안하고 총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령 출신도 있고 육사 출신도 있고요. 국정원의 컨트롤 타워였던 거네요. 유행인가 봅니다. 유행. 예, 박근혜 7인회도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초기에 도대체 누가 첫 번째 담화에서 사과를 바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는가, 결정했는가, 그 얘기 때 등장을 한번 했었죠.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사실은 정치적 자살행위인데 JTBC 태블릿 보도 직후에 그렇죠. 바로 다음 날. 예, 바로 다음 날에 인정했는데 그때 인정 안 했으면은 여기까지 못 왔다고 보는데 저는. 누가 그 결정을 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으로 스스로 결정했을 리는 없을 거고.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예. 어쨌든 남재준 국정원장도 유사한 7인의 조직을 갖고 있었다. 근데 특히 이제 국정원 출신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검찰 출신들을 현재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현직입니다. 게다가 현직 검찰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7인이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밝혀진 거고요. 관련 뉴스가 많아요, 여기에. 그죠? 예, 이들 국정원 파견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국정원의 변호인 노릇도 했다라는 건데요. 조직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건데, 최근에 검찰이 이와 관련된 대응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 보면요, 당시에 파견된 검사들이 국정원의 의견서를 써주면서까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면서 깊이 관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신이 어디 소속인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 거죠. 사실 검찰 출신으로서 윤석열 검사나 혹은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속했던 조직의 선배 수장들이 막 당하는데도 상관없는 거죠. 예. 상관없이 그냥 국정원에 가면 또 그 국정원에 충성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출신 조직인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 건데요.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출세를 하고 싶었겠죠. 예. 그래서 국정원에서 댓글 수사를 하는 검찰을 가장 방해한 자들은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네, 어제 JTBC가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 보도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을 때 이와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지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해당 검사들이요. 예, 증인도 코칭을 한 거죠. 국정원 직원들을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독립을 선언했고 이에 스페인 중앙정부는 자치의회 해산을 전명했습니다. 카탈루냐가 제2의 코소보가 될 수 없는 이유, 포털이 처음으로 메인에 띄운 관련 기사의 제목입니다. 코소보는 대량 학살을 경험했지만 카탈루냐는 민주적 권리를 누린 경우라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대량 학살 정도를 겪지 않으면 독립할 생각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죠. 독립선언의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천부인권이 있듯이 그들 스스로에게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선언을 외부에서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 다음 따를 뿐이죠. 그리고 그 인정 여부는 철저히 강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온 게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코소보는 학살을 당해서 독립이 인정된 게 아니라 러시아의 세르비아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그래서 코소보 독립을 러시아 중국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죠. 대량 학살을 겪는다고 독립이 보장됐으면 독가스 인종청소를 경험한 쿠르드는 진작에 독립을 했어야 합니다. 약소민족들이 최근 선언한 독립들 아마 대부분 실패하겠죠. 그래도 그 독립을 심정적으로라도 응원하는 게 우리 이익을 해치지도 않는데 우리 같은 식민 역사를 가진 사람들로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겁니다만 왜 우리 언론은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생각한다. 서구 강대국의 시선으로 바라본 분석만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가 참 관심이 많은데 올해 어떠십니까? 네,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괜찮으신가요? 졸립니다. 예, 매우. 저는 이런 뉴스, 국제, 독립 뉴스라든가 분쟁 뉴스가 관심이 많은데, 이런 뉴스를 전하는 보도를 볼 때마다 참 이상해요, 저는. 왜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특히 서구 강대국의 시선만으로 이런 사안을 보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 카탈루냐는 스페인 영토 주권을 얘기하거든요. 영토 주권. 스페인, 그때 이제 재밌는 건 그때 당시 재판에 출석해서 그런 증언들을 쭉 했는데 나는 모른다. 종북 세력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랬다 했는데, 최근에 다시 검찰 수사를 그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새로운 혐의 사실이 나왔으니까 갖고 있는데, 그때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다고. 네, 다 실토한 거죠, 이제. 실토하고 있습니다. 예, 실토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거짓말을 시킨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따져 들어가 봤더니 국정원 내에 파견 갔던 검찰 출신들이었다. 예. 네. 그런 검사들이었으니까 국정원을 파견시켰겠죠, 또. 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을 비롯해서 7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주말 동안에는 이재영 검사와 서천호 전 차장, 장 전 지검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현재는 전보 조치돼가지고요. 부산지검장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검찰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검찰 내에서 검찰 출신들이나 검찰 지검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지검장 정도로 수사할 때 반발이 있거나 또는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없어요. 예, 없는 것이 검찰 내에서도 동정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검찰이 수사하는데 검찰을 수사를 방해하려고 가짜 세트를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예. 세트로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가짜 서류를 잔뜩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를 압수수색하도록 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일을 결정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이제 증언을 코칭하고 하는 게 다 검찰 출신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관련 뉴스가 쭉 많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구속됐다. 또는 수사받고 있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 저도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도대체 누가 구속됐다는 건지. 예. 댓글 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 출신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이제 관련 뉴스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주말에. 네. 자, 다음은요. 네, 2008년 이건희 삼성회장이 차명 계좌에 숨겨둔 4조 4천억 원대 돈이 있었다라는 바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차명 계좌에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금융당국의 판단이 그랬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이 드러나자 최근에 9년 만에 금융위원회가 차명 계좌에 대한 유권 해석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주요 인사들은 바뀌지 않았다고 해요. 정권이 바뀐 거죠. 예. 정권이 그렇죠. 바뀐 유권 해석이 바뀌는 거니까요. 정권이 바뀐 것이고요. 국경은 절대적이다. 영토는 절대적이다. 그런데 미국도 그걸 지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소보 때는 미국은 세르비아의 영토 주권보다는 코소보의 민족 자결을 응원했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정반대죠, 지금하고는. 지금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해야지, 미국이. 예. 그러니까 지금 코소보가 인종청소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유럽의 누군가가 얘기했더니 우리 기사가 됐는데 인종청소를 당하는 소수민족은 많아요. 오히려 쿠르드 같이 인종청소를 가장 많이 당했는데 가장 많이 배신을 당한 게 쿠르드잖아요, 미국한테. 예. 네,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사실은 실제로는 이게 이제 세르비아 동맹국이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미국은 코소보를 지지한 거고 정반대도 있어요. 크림반도 때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정확하게 반대로 행동합니다. 예. 크림 반도 쪽에 러시아계가 독립하려고 할 때는 러시아는 또, 민족 자결을 지지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영토 주권,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 지지한다고 하고, 왜냐면은 그 흑해 부동항을 누가 차지하냐를 가지고 싸운 거니까. 뭐 국제법상 무슨 대단한 원칙이 있는 것처럼 기사는 쓰는데 다 개뻥이에요. 강대들 자기들 마음대로 그때그때 자기들이 유리하면 지지하고 불리하면 반대하고 그러는 거죠. 강대국들은 자기 시선이 있잖아요.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예. 우리 언론들도 우리만의 시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뉴스 하는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도 똑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소위 7인회를 꾸렸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나왔는데요.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7인회가 검찰의 댓글 수사를 대비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주요 정치 공작을 해왔다라는 건데요. 이 7인회 멤버에는 어제 검찰에 출석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7인회 같은 걸 좋아하나 봐요. 박근혜와 7인회도 예전에 나왔던 얘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도 본인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 7명을 꾸려와서 주요 사안을 결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네, 파견된 검찰 공무원 2명까지 포함해서요. 다양한 사람.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 단위는 아니고 그죠? 예. 1,000억 단위 정도. 실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박용진 의원님. 예, 박용진 의원님 주장에 의하면 계산을 또 저희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2조 이상 과징금까지 하면 2조 이상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또 해줬으니까 이렇게 되면 1,000억대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2조에서. 네, 그렇죠. 이자와 배당 소득세. 예. 예, 이자 배당 소득만을 부과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한 번 더 나오겠네요. 왜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냐. 과징금을 부과하면 실제로, 총 4조 얼마가 남겨 있었는데, 거의 다 돈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90%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나오기 때문에요. 이 문제 다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실제 얼마나 부과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깜빡 잊었는데 원세훈 아까 댓글 이야기할 때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은 불법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관련된 소식이 또 주말 동안 전해져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댓글 공작 등 혐의로 구속된 유성욱 전 심리전단장의 발언입니다. 자신이 수감되기 전에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이를 경향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폭로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적법 범위 내에서 일할 것 같으면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국정원은 법을 초월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다른 국가와 첩보 전쟁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댓글 다는데 이걸 적용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자국민 대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아예 지시했다라는 거죠. 이건 뭐 그럴 법한데 제가 폭로한 장문의 글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 원세훈 원장이 재임 기간 중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이버 업무에 매달렸다 이런 기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썼잖아요. 다음 아고라를 잡아야 된다느니. 근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원세훈 원장의 사이버 업무에 매달린 이유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이에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